자, 한동훈이가 아주 신났어요. 윤석열도 신났고요. 한동훈 참 생각 짧아요. 이들에게 어떻게 기득권이 넘어갈까요? 주도권이 넘어갈까요? 저는 오히려 자기들한테 던지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 한동훈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 네. 한동훈이 정말 생각이 없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재명 대표를 날리는데 성공했다고 쳐요. 네. 그럼 윤석열이 그다음에 누굴 칠까요? 자기를 치겠죠. 그렇죠. 예. 윤석열이 날아간 다음에 이재명을 날려야죠. 예. 굳이 순서를 보자면. 네. 다시 말하면 한동훈이 먼저 특검법이나 탄핵 발의에 참가를 해서 네. 윤석열을 날린 다음에 그다음에 1위인 이재명을 날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윤석열부터 날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재명 대표부터 날리면 윤석열은 살아있고 기세등등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날렸으니까 예. 다음은 너지. 네. 한동훈이 자기가 죽잖아요. 예. 이런 계산도 못하는 아주 인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 자 그렇고 윤석열은 지금 1월 20일까지 시한부 인생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 그렇죠. 말로는. 예. 야 이거 트럼프 당선되면 앞으로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자기들도 걱정인 태산 같을 건데 예. 이제 그러기 위해서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네. 예, 일종의 무리수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곧 자기 목을 조이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네. 저는 주저했던 국민들도 거리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고 또 주저했던 네. 민주당의 예. 정치인들 의원들도 이건 안 된다. 싸워야 된다. 쪽으로 방향을 틀게 만든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그 사실은 비명, 반명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지금 활동할 공간이 없어요. 보수 언론들은 이재명 곧 날아가니까 너희들 지금 빨리 몸 풀어야지. 마운드에 나설 준비를 해야지. 더가웃에서 몸 풀라고. 지금 그렇게 계속 부추기지만은 실상은 지금 꼼지락 되기만 해도 그야말로 엄청난 역풍을 당할 것이 염려돼서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봐도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완전 이재명을 위해서 판을 깔아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이거는 완전히 원래 시나리오대로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이지 않은 상황에서 네. 사법살인을 하고 네. 여기에 준동을 하는 네. 사법 리스크니 뭐니 하면서 준동을 하는 것이 반이재명 세력의 목적이었겠는데 네. 지금 흐름에서 이게 터지니까 여기서 신났다고 박수 쳤다가는 이낙연처럼 될 거 아닙니까? 네. 국민에 의해서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예, 이낙연 쪽 이낙연이 당을 이름을 바꿨어요. 새민주당. 네. 네. 거기서는 무슨 플래카드를 걸었냐면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나오고 네. 나서 우리가 옳았다. 네. 야, 이건 정말 자살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다. 지금 네. 상황에서 내놓고 지금 움직이긴 매우 어렵다. 네. 이런 점에서도 이번 판결이 상당히 무리한 판결이었고 예. 시기가 너무 안 좋다. 예. 이런 판결을 내리기에는 훨씬 더 전에 하든가 네. 일찍 예. 아니면 좀 더 예. 지나서 상황을 안정시킨 다음에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한참 윤석열 정권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이런 판결을 때리면 그건 우리를 죽여주셔 하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아유 정말 이 똑똑한 바보들입니다. 똑똑한 바보들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비명들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셈법을 굴리기조차 참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않죠. 민주당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판결을 받든지 간에 네. 심지어 당선 무효형을 받아가지고 당이 400억 넘는 비용을 물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후에 계속해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네. 여기서는 대우가 흐트러지면 안 될 것이다. 그렇죠. 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죠. 거기에 기대하면 안 됩니다. 좋은 판결을. 가뭄에 콩나듯이 어떤 판사가 양심적이어서 네. 좋은 판결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거 기대하고 지금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적어도 재경 혹은 제수도권 지역의 판사들 중에 그런 양심적인 법리에 따른 그리고 상식에 걸맞는 판결을 할 판사를 찾는 것은 무리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떤 판사 출신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사실 한국 사회가 저도 9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타락했는데 그 핵심은 뭐였냐면 모든 사람들이 공익성을 잃고 예. 사익 추구형으로 바뀌었다는 데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기득권 집단은 그게 더욱더 심합니다. 네. 그래서 판사 집단, 의사 집단, 심지어 검찰 집단 네. 이런 기득권층을 이루는 집단들이 네. 굉장히 이기주의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성, 직업윤리 이런 것들이 사라진 지 꽤 오래됐다는 건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염치를 잃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부끄러움을 몰라. 네, 잃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한국 사회의 지금 부정부패라든가 부정의를 초래하는 네.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당장 때문에 대통령실만 보더라도 뭐 네. 거짓말하는 게 조금 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그렇죠. 거예요. 네. 대통령실이 거짓말하는 거는 이 나라의 권부가 거짓말을 하는 셈인 건데 네. 그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은 그 앞으로 국민들을 뭐 기만하는 것은 뭐 아무런 가책이 될 일이 아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는 예, 건데. 앞으로 더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끌어내리고 나면 아주 근본적인 사회 대개혁을 하지 않으면 예. 한국 사회가 재생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대개혁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기본 사회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 거기서부터 저는 출발점을 좀 찾아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사법부, 검찰 뭐 이런 쪽 다 언론 다 개혁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뒷받침이 뭐가 돼야 되냐면 기본 사회가 돼야 돼요. 기본 소득. 네,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레기들이 네. 왜 한동훈 잘생겼다고 쓸까요? 돈이 들어오니까. 밥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안 하면 밥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 기본소득이 없으면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생존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예. 잘리면 큰일 난다. 네, 그리고 이거를 혼자서 지금 헤쳐나가는 시대가 됐어요. 예. 옛날처럼 공동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밥줄 진 사람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자를 거야. 저항을 못 해요. 그러니까 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있어야 네. 야 한동훈 잘생겼다고 써봐 그러면 못 씁니다. 야, 그만두고 말지. 나 잘라. 나가서 대한 언론 할 거야. 그래도 안 주고. 예. 그러니까 정의를 선택할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기본소득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생각하시는데 예. 기본소득은 우리가 양심과 정의를 지키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네. 이걸 보장해줘야 한국 사회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비슷한 거, 뭐 네. 재난지원금을 뭐 보편적으로 지급하자,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자 네. 했을 때 이들이 아주 길길이 날뛰는 이유. 그렇죠. 국민에 대한 통제력,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아니 이거 틀리면은 그만둬 버리면은. 그렇죠. 이거 어떻게 통제하나? 그렇죠. 이 자들이 다 저기 기본소득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맞습니다. 보여주세요. 맞습니다. 이 자들이 다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원 행세하면서 기본소득 다 반대하는 자들이야. 이런 자들이 지금 대안일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손 잘리면은 어떻게 이런 인간들 손 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손이 일단 잘렸는데 이 자들이 가짜예요. 가짜예요. 기본소득 반대하면서 무슨 민주당 미래가 된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배층이 국민들을 지배 통제하는 기본 수단은 네. 생존 불안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국민들을 지배 통제하고 조종하는 겁니다. 이 힘을 뺏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공갈 협박을 하고 압박하는 것도 네. 막아야 되겠지만 사람들을 너 밥 먹고 살려면 우리 말 들어 이러면서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도 네. 끊어내지 않으면 사익 추구형 인간들이 공익 추구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법부하고 검찰도 뜯어 고쳐야 합니다. 네. 검찰 개혁이야 우리가 많이 이미 익히 아는 바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네. 완전히 분리하는 거. 완전히 분리하는 거. 그래서 검찰은 절대 수사 못하게 하는 거. 네. 공소 관리만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요. 근데 이제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는 엉성하게 했고 그냥 뭐 이게 수사권을 박탈한 건지 안 박탈한 건지 네. 모르게끔 또 만든 게 하나 네. 있었고요. 그리고 법원은 1심은 무조건 배심원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올라갈수록 배심원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올라갈수록 네. 좋습니다. 중요 재판일수록. 예. 저는 사실은 지금 검찰에 의해서 제가 한 번도 나가서 뭐 진술을 한 적이 없는데 뭐 김건희 성상납 발언을 했다. 이런 이유로 뭐 단 하나의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저를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 그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거든요. 배심원제는 아닌데 배심원제 비슷한 거죠. 그냥 쌩까더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 판사가 지금 판사는 이제 바뀐 판사인데 그 전에 판사는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요것들 아예 그냥 중형을 때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저 배심원제를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제도 아니고 배심원제를 도입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사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혼자서. 네. 행여 그게 어렵다면 AI로 우선 한번 판결이 나오고 네, 학업은 예. AI 하고 상급으로 올라가면 배심원 하고. 그래서 이 원님 재판 못하도록 네. 아니 나쁜 원님 재판 못하도록. 네. 예. 그리고 저는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는 국민이 소추할 수 있는 네. 소환제도, 국민 소환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에서부터 다 모두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국민들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사법부든 검찰이든 그렇죠.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국민이 준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했다. 네. 국민들이 자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사법 시험만 합격하면 국민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그 권력이 네. 시험 봐서 얻은 권력한테 지금 짓밟히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시험만 치면은 국민을 지배할 권리가 생긴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면 국민들이 끌어내릴 수 있다. 네. 이거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개혁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맞죠. 거예요. 반복되죠. 21대 민주당, 맞습니다. 민주당 정치가 뭐 아무런 뭐 어떤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네. 무너져서 저 깡패 괴물 권력한테 넘겨줘서 이 난리가 벌어졌는데 이거에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은 이건 정말 참 끔찍합니다. 아이고 이 인간들아 총리를 하고 저기 저 사람은 저 경제부총리를 했었죠. 뭐 했냐 대체? 뭐 해놓고 뭐 무슨 니들이 민주당의 미래를 우는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이가 떨리고 치가 떨립니다. 예, 우리 저 지금 책방 주인 하시는 그분도 잘났다고 그렇게 아이고 정말. 지금은 아니지만 뭐 또 분위기 봐서 네. 다시 목소리를 내고 네. 막 날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3심까지 뭐 기다리면서 법률적 대응만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도 네. 너무 법률가적 사고만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아니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항소까지 했는데 뭐 무슨 사법부를 존중해요? 그런 말은 왜 합니까? 그렇죠. 아니 존중할 것 같으면 항소하지 말고 그냥 1심 받아들여야지. 안 그래요? 사법부의 사법부의 이제 뭐랄까요 정의는 끝났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규탄을 했어야 돼요. 네. 명확하게. 그렇게 하면 또 저기 2심, 3심 가서 뭐 또 불이익 당할까 봐. 어차피 불이익 당합니다. 그런 말 안 해도. 맞습니다. 이런 말 하면 오히려 조심할 수 있어요. 사법부가. 근데 만약에 법률적 대응을 하지 않고 생각해 보시면 2심, 3심 가서 더 안 좋은 판결이 나왔다. 만약에 네. 확정되는 판결이 나왔다. 네. 점점 국민들은 분위기가 꺼져요. 그렇지. 지금 한참 싸우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계속 법률적인 데만 의존하면서 네. 법원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 국민들은 분위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항쟁의 분위기를 완전히 꺾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법부에게 일말의 기대도 하지 말고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 이런 흐름이 고조될 때 예. 사법부도 무서워서라도 판결을 함부로 못하게 되지 않겠냐.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이 먼저일까, 뭐 대법원이 먼저일까. 네. 이게 참 이 자체가 바로 법률가적 사고입니다. 맞습니다. 법률가적 사고예요. 네. 국민이 항쟁을 일으켜서 진짜 빡치셨구나. 네. 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면은 판결이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대법에서도 승소합니다. 무서워서. 그렇게 바꿀 생각을 해야지 대선을 나중에 하면은 지겠네. 그리고 저기 딴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겠네. 이런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판사한테 선점되자 이런 얘기 생각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어림없는 얘기예요. 이미 여기는 예, 죽이려고 작정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자, 더 이상 이런 이 허튼 희망 고문하지 말고 이 시대가 역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네. 나갈 때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 사즉생, 생즉사 이런 각오로 지금 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예쁘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네.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이재명 대표 판결이. 또 그렇습니까? 예. 다음 주에 또 결과 놓고 또 한번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한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